자, 모델링이 완성이 되고 나면 안전평면 베이스 상면에서부터 50mm를 하든 60mm를 하든 해서 가상의 평면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평면이 되고 여기 있어야 이제 작업을 할 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없이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처음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원점 자체를 여기 해야 되고, 베이스가 아래쪽으로, 원점부터 아래쪽으로 10mm 혹은 20mm 맞죠? 베이스의 사이즈 맞춰서 내려서 돌출시키고 나서 위에 형상, 가공되는 형상이 원점에서부터 위쪽 상위 쪽으로 해서 나타나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캠 작업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면 다시 시작에 가서 서페이스 머신ing으로 넘어갑니다. 이거죠. 예, 요거 선택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창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 모델링이 있고 중간에 보면 디폴트 리퍼런스 머신닝 엑시스 축이 나온다 맞죠? 포뭐 파트 오퍼레이션 돼 있는데 기계 장비에 대한 축이 여기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점,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원점이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 맞죠? 예, 원점 여기서 작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크기를 보면 트리에 보면 프로세스 리스트가 있고 프로덕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맨 하위에 뭐 리소스 리스트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 한 부분은 프로덕트 리스트의 하위에 이렇게 파트 1과 파트 2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파트 2 해갖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파트 2라고 넘어가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세스는 기계 장비나 어떠한 설정, 에뮬레이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실제 가공하는 부분의 경로 라인 위에서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 프로덕트 리스트는 소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소재나 파이널 가공됐을 때의 형상 자체를 담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여기에 맞는 소재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스탁 만드는 부분의 아이콘이 요겁니다. 요 놈을 눌러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탁 눌러서 데스티네이션에 보면 파트 1 이미 선택되어 있는데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노 셀렉션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노 셀렉션 되어 있으면 요 클릭을 해서 어떻게 파트 1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파트 바디 투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노 셀렉션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요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 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트 바디가 들어간다 맞죠?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소재가 이렇게 이 사이즈에 맞춰서 디자인한 부분의 모델링 사이즈에 맞춰서 소재가 딱 덮여져요.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해서. 근데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사이즈 타이트하게 만들어 버리는 소재를 미완성 가공이 생깁니다. 제일 상단 쪽이. 그래서 안전 높이보다는 좀 낮고 지금 실제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소재를 좀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45mm를 줬어요. Z 맥시멈 값을. 이 부분을. 자, 그리고 확인해 주면 이렇게 소재가 덮여집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소재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예, 이 상태에서 파트 오퍼레이션이라는 부분에 가서 장비 세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예, 소재 선택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트 오퍼레이션을 더블 클릭 하면 창이 뜬다 맞죠? 전체적으로 한 5가지를 할 건데 순서대로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계 장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좌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한 부분, 모델링이죠. 그 다음에 소재가 만들어진 부분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평면, 세이프트 플랜을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다. 자, 그래서 머시닝 장비부터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탭이 4가지가 있는데 스피너부터 툴링 뭐 해서 나오는데 니미컬 컨트롤러 부분을 눌러서 컨트롤 에뮬레이터 자체를 판악 5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포스트 프로세스 부분을 판악 0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서 NC 데이터 타입을 APT가 아니라 ISO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바꿔주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요놈 요 부분 ISO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에 좌표에 대한 부분들, 레퍼런스 머신링 액시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눌러서 여기 보시면 좌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X축에 대한 하살 쪽에 요 라인 부분 있죠. 요 라인 부분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요 베이스 상면의 선분 있죠. 선분만 선택이 되도록, 면이 아니라 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요 선분만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파트 셀렉티드로 되어 있는데, 요 버튼을 눌러서 파트 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 Stock Selected로 되어 있죠. 예, 요 스탁을 눌러서 라우 스탁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파트 바디 들어가고 스탁 들어가고 순서대로 맞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파트 바디 부분에 잘못해서 스탁 부분을 눌러서,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파트 바디가 안 들어가고 스탁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죠, 맞죠? 그러면 창을 닫아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전말을 인식하기 때문에 파트 바디와 스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이프 투 플레이 눌러서 평면이죠. 요거 안전 평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파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파트 오퍼레이션 하단에 보면 매니팩처링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요 놈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공, 실제 황색 가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우싱이라고 있는 아이콘이 있죠. 요 놈을 눌러서 작업을 할 거예요. 황색 가공입니다. 자, 눌러서 뜬다 맞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과 제 화면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셋 온 파트 부분과 옵셋 온 체크 부분이 1mm씩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유 값입니다. 황석 가공할 때 정석 가공하기 위한. 그래서 0.5씩 바꿉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에디트 창이 열리죠. 0.5 확인. 자,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0.5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럼 0.5로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라우스탁이라는 부분이 여기 아마 여기 포진되어 있을 건데, 라우스탁을 눌러서 라우스탁 다시 눌러주면 트리에 있는 라우스탁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녹색으로 바뀝니다. 맞죠? 파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열려 있는데 이쪽에 있다. 파트 부분 요렇게 있을 건데, 이쪽 부분에 여기 있다 지금. 요거 눌러서 빨간색 부분 눌러서 파트 바디 선택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 클릭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 빨간색, 아직 빨간색이다. 맞죠? 그럼 다시 눌러서 더블 클릭, 파트 바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녹색으로 바뀝니다. 맞죠? 이렇게 돼야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프 투 플랜 눌러서 안전평면 선택해 주시고요. 요까지 진행이 됐다. 맞죠? 자, 하단에 있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첫 번째 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두 번째 탭을 설정한 거예요. 첫 번째 탭을 선택해서 여기서 머신닝 부분에서 머신닝 모드에서 아웃파트 앤 포켓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바이 에리어에서 전체 영역에서, 그 다음 툴패스 라인은 헬리칼 타입으로 하고, 톨레런스 머신닝 톨레런스는 0.1로 그대로 하고, 커팅 모드가 클라이브 말고 컨비네이셔널로 바꿔줍니다. 컨비네이셔널. 여기서 바꿀 건 커팅 모드에서 컨비네이셔널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레이디얼 부분에서 스텝 오브 랭스로 가져가요. 레이터 비율값으로 가져가는 것은 공구가 내가 10파일 쓰든 8파일 쓰든 어떤 파일을 썼을 때 지금 다이아메터 레이터 값이 이 툴에 대한 지름에 대한 50%를 쓰겠다, 절반 쓰겠다. 10파이면 5mm가 될 거고 8파이면 4mm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비율값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다. 실제로 시험 문제지상에서는 거리값을 줍니다. 제공해 줍니다. 그럼 그 거리값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텝 오브 부분에서 레이터 값이 아니라 스텝 오브 랭스로 합니다. 랭스. 스텝 오브 랭스. 한 스텝당 한 번 절입을 할 때 몇 미리씩 가공할 건지. 자, 우리가 아까 8파이 쓰기로 했다. 맞죠? 그래서 8파이에
한번 들어갈 때 3mm씩 가공하도록, 그러면 절반 이상은 안 넘는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3mm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그죠? 예. 3mm 그대로 쓰면 되겠다. 스텝 랭스. 요건 이제 사이즈 스텝량이다. 이게 X축과 Y축에 대한 절임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엑시얼은 Z축, 깊이 값이 뎁스량입니다. 그래서 엑시얼을 눌러서 맥시멈 커팅 뎁스 값을 5mm가 아니라 이것도 3mm로 바꿔버리고 일정하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3mm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뎁스량을 여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탭 넘어가서 공구를 선택할 건데,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지금 1번 공구 엔드 미디 다이아메트가 이렇게 지름이 10mm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요 이름은 그냥 내가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난 여기서 이렇게 할 거야. T 1번 공구인데 플랫 엔드 미러 F가 10이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D 뭐 12가 8이죠. 우리는 8, 8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게 밑에 게 활성화 안 되어 있는데 엔터를 딱 치면 지가 툴 넘버 하고 이게 활성화 됩니다. 그림 자체도. 그렇죠? 자, 그래서 툴 넘버가 2번 돼 있으면 내가 1번으로 또 바꿔도 돼. 아니면 3번으로 바꿔도 돼. 상관없습니다. 실제 공구 번호입니다. 이게 밑에 있는 게 툴 넘버 자체가. 하단에 있는 게 실제 공구 번호입니다. 알겠죠? 이건 이름일 뿐이고. 그래서 볼 엔드 툴이 있는데 우리는 평 엔드 미를 쓰기 때문에 볼 체크를 없앱니다. 없애고 하단의 그림은 그림이 RC 값이 나온다, 맞죠? 우리가 볼 엔드 밀이 아니라 평 엔드 밀이기 때문에 R 값이 제로가 된다. 더블 클릭해서 0으로 바꿔주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된다, 맞죠? 근데 다이아메트릭 D 지름 값이 10mm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10mm로 되어 있다, 맞죠? 이거 더블 클릭해서 8로 바꿔야겠죠? 88 쓰기로 했으니까 8 확인. 그럼 88이 됐다, 맞죠? 그럼 공구 선택은 다 됐습니다. 자, 네 번째 탭을 눌러서 이제는 상단에 있는 네 번째 탭을 눌러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눌렀습니다. 피드 값과 그 다음에 스피드 값을 바꿔야 되는데 현재는 오토매틱으로 다 잡혀 있어요. 자동으로 입력된 거죠. 자, 피드 값 자체를 오토매틱 체크를 없애시고 요거 체크 없애고요. 머신이 여기에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100으로 바꿉니다. 분당 100mm 가는 거예요. 100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서 100으로 바꾼 겁니다. 체크 없애고 100 넣었어요. 이동 속도가 100이에요, 맞죠? 저속 속도가. 자, 그 다음에 스피드 오토매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체크 없애시고 70대 있는데 이걸 1400 정도로 해서 회전 속도를 좀 더 키울 겁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자, 오토매틱 끄고 1400을 넣고 퀄리티가 라우싱 라우스로 해서 황사 가공으로 해서 할 겁니다. 정사 갈 때는 나중에 PC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꼭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요 버튼이죠, 맞죠? 리플레이 부분입니다. 요거 누르면 이제 연산 처리를 해줍니다. 툴 패스 리플레이 돼 있네요. 요 버튼 눌러주면 연산 처리를 이렇게 해주죠. 자, 확인해 주시고요. 보면 이렇게 뜬다, 맞죠? 그러면 여기 보면 비디오 프롬 라스트 세이브 리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있죠? 요 버튼 카메라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툴 애니메이션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가 가공하는 화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되겠죠? 자, 확인 버튼 눌러주고 빠져나왔다, 맞죠? 그러면 내가 다시 보고자 하면 다시 요거 툴 패스 리플레이 다시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 또 빠져나가셨어요.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툴에서 보면 요 애니메이션 모드가 있다, 맞죠? 요거 누르시면 애니메이션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 매니픽처링 프로에서 툴 1번 돼 있다, 맞죠? 여기에 누르시면 지가 공구가 나오고 비디오 있죠, 모양. 요거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다시 가공하는 장면이 위에 걸 눌러야 되나? 라우싱 가공을 선택해야 되는가 보네요. 다시 라우싱 가공 선택해서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 시켜보면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맞죠? 예. 라우싱을 선택해야 지가 확인되겠네요. 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툴 체인지를 한 거죠. 맞죠?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삭 가공이 끝났습니다. 맞죠? 황삭 가공이 끝났고, 정삭 가공은 이 상태에서 라우싱이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하위에 들어가니까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여기를 선택을 하고 다시 정삭을 하는 순간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싱 하단에 이제 황삭 가공하면서 정삭 가공, 다존질 가공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라우싱 선택하고, 라우싱 부분은 이 트리에 있는 라우싱을 선택하고, 이게 스위핑 가공이네. 스위핑 가공 맞죠? 스위핑 가공을 눌러줍니다. 이 시간에가 스위핑 가공, 스위핑이라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요거죠? 그래서 스위핑을 눌러주면 하단에 내려갔다 맞죠? 그리고 보면 이거 나와있다 맞죠?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체크 원 파트 부분이 0.5, 0.5 돼 있다 맞죠? 황삭 가공할 때 0.5를 남겨뒀기 때문에 이제는 뭐지? 깨끗하게 다 가공해야 된다 맞죠? 여유값 없이. 그래서 제로로 바꿨습니다. 0으로 바꿔주는 거죠. 더블클릭해서 0으로 확인.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스탁 부분이 없다, 소재 부분이 없다 맞죠? 왜? 소재를 깎았기 때문에, 황색 가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자? 파트 부분만 선택해서 파트 바디, 그 다음에 세이프 플랜 누르시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탭으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탭으로. 첫 번째 탭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툴 패스 스타일 자체가 지그재그 되어 있다 맞죠? 지그재그 그대로 하시고, 머신 톨러런스 부분을 우리가 0.05 100분의 5로 조금 더 공차를 조금 세밀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톨러런스 부분을 0.05. 그 다음에 레디얼 부분 사이드 스텝 양을 디스턴스 비트윈 패스 값을 1mm로 바꿔줘 버립니다. 1mm 간격으로 깎이게끔. 엑시얼도 마찬가지로 1mm 그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탭스량이. 두 개 다 1mm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레디얼 부분도 디스턴스 비트윈 패스 값을 1mm로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1mm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엑시얼 부분도 마찬가지 1mm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구 이름을 T02로 T2번 그 다음에 볼 앤드 밀이다. 이제 볼 앤드 밀로 할 거니까 B 6파이로 할 거예요. 6파이. 그래서 6 그리고 엔터 치면 2번 공구 됐다 맞죠? 볼 앤드 툴에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는 여기다가 RC 값을 더블 클릭을 해서 6파이니까 라운드 값은 3이 되겠죠? 3mm 주고 확인. 그럼 D가 6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저 B T2에 B6 돼 있다 맞죠? 툴 넘버 2번 돼 있고요. 볼 앤드 툴을 체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RC 값을 3을 주니까 D 값이 지름 값이 6mm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탭 넘어가서 오토매틱 피드 값이 오토매틱 돼 있다 맞죠? 오토매틱 없애시고 피드 값을 여기는 140 정도로 해서 주시고 피드를 좀 더 빠르게 할 거예요. 스핀들 스피드도 오토매틱 끄시고 여기는 3400 정도 줄 거예요. 회전수를. 자, 퀄리티는 라우스가 아니라 피니시로 정석 가공이니까 끝 마무리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40 바꿨고요. 그 다음에 3400이라는 수치를 줬고요. 퀄리티를 피니시로 바꾸었습니다. 정삭에서는 뭐 바꿀 게 이제 몇 가지 없다 맞죠? 황삭에서는 전부 다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삭은 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죠? 툴 패스 리플레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가 딱 인식을 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따라서 가공하는 거다 맞죠? 스위핑
연결해서. 그래서 비디오 리설트를 딱 눌러보면 시뮬레이션 자체가 황삭부터 해서 정삭까지 작업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이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삭만 가공하고, 황삭 소재가 정삭만 정삭으로 막 가공해 버려요. 그럼 좀 안 되겠죠. 예, 순서대로 돼야 되니까 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빠져놓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 자, 파트 오퍼레이션 매니피처링 프로그램 내부에 라우싱이 있고, 그 다음에 툴 체인지 2번 했을 때에 스위핑이 있다. 맞죠? 그럼 이제는 스위핑 밑에 마지막 가공, 펜슬 가공을 해야겠다. 펜슬 가공. 그래서 스위핑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슬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펜슬. 그럼 펜슬 밑에 들어간다. 맞죠? 자, 여기서 할 것은 Save to Plan, 요 안전평면 선택해 주시고요. 파트, 이게 파트 디자인, 파트 바디 누르면 되겠죠. 파트 바디 녹색 바뀌었다. 맞죠? 그리고 바꿀 것은 뭐 이건 다 똑같아요. 커팅 모드가 뭐 이래 돼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으로 해도 되고 뭐 이더도 해도 됩니다. 맞죠? 예, 커팅 모드 자체는 클라임브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더로 해도 되고 클라임브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 가서 여기서 이제 공구로 바꿔야겠죠. T3, 예, 그 다음에 볼 2 파이 엔드 밀 쓸 겁니다. 엔터. 툴 넘버는 3번이 됐고요. 볼 엔드 툴에서 RC 값이 3이 아니라 1mm로 코너 부분, 요 코너 부분 있죠. 코너 1mm죠. 1mm 가공 안 됐기 때문에 1mm 가공하기 위해서 지금 잔석 가공하는, 펜슬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가 1mm, 더블 클릭 1mm 하면 D가 2로 바뀐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3번 공구를 지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네 번째 탭 가서 요거는 140에 3400 그대로 하고요. 퀄리티만 바꿔줍니다. 퀄리티를 이더로 바꿔줍니다. 퀄리티를 이더로, 이더로. 그리고 다시 툴패스 리플레이 눌러주면 여기만 동그랗게 돈다. 맞죠? 1mm 있는 공간만. 자, 그래서 비디오 눌러서, 아이콘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황삭, 정삭, 펜슬 가공까지 쭉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삭 가공을 하고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딱 끊긴다. 맞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가공은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작업 내에서 NC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된다. NC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데 아이콘을 보면 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 화살표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죠. 이게 파란색에 역삼각형 누르면 밑에 보면 번개 모양이 하나 있어. 번개 모양. 요 놈을 눌러줍니다. 번개 모양 눌렀죠. 예. 자, 아웃풋 파일의 위치, 브라우저 파일 위치가 지가 원래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제공되는 그 위치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브라우저 부분을 눌러서 브라우저 부분에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바꿉니다. 어디로 하냐면 자기 컴퓨터의 D 드라이브에 자기가 있는 부분에 가서 바꿔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나는 포스트 프로세스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1 해서 넣었는데 하나 더 있다. 맞죠? 앞전에 수업을 했어요. A반은. B반이니까 그냥 B 하이픈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저장 해서 하고 나서 요 밑에 보면 execute라고 있습니다. execute 있죠? 예, execute 요거 하면 이제 추출하는 거죠. NC 데이터를. 그래서 execute 누르시면 뭐 떠요. 서버 뭐 저것도 떠요. 맞죠? 프레스 엔터 프로그램 넘버 돼 있다. 맞죠? 예, 요게 1000대 있는데 continue 눌러줍니다. continue 하면 이렇게 뜬다. 맞죠? 예, 확인 닫기 완성됐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저장되어 있는 화면 공간에 가서 확인해 봅니다. D 드라이브에 저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맞죠? 여기 보면 B, 저는 B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은 그냥 프로세서 매니팩처리 프로그램 1.nc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맞죠? 예, 그 중에서 .nc가 있는 부분 있죠? 예, nc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메모장으로 보이면 됩니다. 메모장으로 안 되고 nc 에디트라고 되는 경우가 있다. 맞죠? 그건 왜냐하면 확장자면 nc, 그러니까 확장자면 nc 자체를 일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nc 에디트는 우리가 gvc nc 우리 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요 내부에 컴퓨터에 거기서 nc 에디터 nc 파일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우클릭을 해서 그렇게 메모장 안 되면 우클릭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에 다른 앱 선택 해서 보면 메모장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안 보이면 요 창에서 안 보이면 추가 앱 눌러주면 메모장이 있을 겁니다. 윈도우에 제공되는 메모장. 그래서 체크하시고 항상 이 앱을 사용한 nc 파일 열기에서 체크하시고 메모장을 선택해 주시면 메모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맞죠? G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그래서 G49 길이값 보정 취소가 되고 평면 선택하고 사이클 취소하고 절대 좌표로 해서 G40 해서 09 경 보정을 취소하는 부분들 하고 뭐 쭉 나옵니다. 맞죠? 툴 1번 09 M6 에서 교체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쭉 나옵니다. 맞죠? 공 길이에 대한 보정값을 H1번 09 1번 09를 보정을 시켜주겠다 하는 내용까지 해서 쭉 나온다. 맞죠? 이런 부분들을 추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